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못했던 부분이 한국 지역 난방공사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부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전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 특히 광주, 목포, 나주, 그리고 순천까지도 마찬가지 포함이 됩니다. 예, 이곳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이 큰 문제거든요. 예,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이미 만들어져서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 전환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고집해서 문제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사장이 지금 이끌고 있는데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우리나라 지금 환경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줘야 할 때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그렇게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그거 발목을 잡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지역난방공사입니다. 그러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문제, 이거 하나만 들여다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8월 10일 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운영과 관련해서 전라남도 내 지자체들이 생산하는 SRF 연료 수급에 대한 실무자 간 협의가 추진 중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니 바로 그냥 전라남도부터 해서 반박 보도가 그 다음 날짜로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 순천, 목포 연락해보니 SRF 연료 조달 협의는 사실과 다른데 니들이 그냥 난방공사에서 관계자가 가서 자기들 상황을 설명한 것밖에 없잖아. 그런데 무슨 협의가 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오고요. 그 지역신문, 중앙에 있는 중앙 언론들은 막 이렇게 압축하다 보니 듬성듬성 보도를 하지만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 나주 지역신문 강산뉴스를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소송에 있어서 승소를 위한 함정기획기사까지 물불 안 가리고 사실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2017년에 2,800억을 들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2017년에 완공이 되어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을 못합니다. 왜?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연료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 사진 보십시오. 쓰레기 연료 SRF는 고형물질 플라스틱을 압축해서 녹여서 녹짝지근한데 회백반 섞어서 굳은 다음에 똑똑똑똑 자르면 필렛이 되는 거죠. 그걸 태운 게 연료란 얘기예요. 결국은 쓰레기를 압축해서 작은 쓰레기로 만들어서 연료인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이 마치 신재생 에너지인 것처럼 둔갑을 해서 포장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엄청난 정부 지원 자금을 줘서 전국에 246군데의 SRF 공장이 우후죽순으로 설립이 되었다가 지자체마다 전부 지금 SRF를 가동 중단, 그 다음 구매 중단, 판매 중단, 2018년도, 2019년도에 걸쳐서 경기도에서는 아예 퇴출돼 버렸습니다. 판로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전남, 나주, 순천, 목포 이런 데는 계속 SRF를 가동하게끔 지역난방공사가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2014년에 대형 소각시설로 가버린 그 열병합발전소가 2017년에 완공이 된단 말이죠. 2017년이면은 SRF는 퇴출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SRF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요즘 참 하늘 뿌연 거 잘 보기 힘들죠. 그죠? 물론 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2년 동안의 코로나 환경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지만 하늘 깨끗하게 만드는 데 일부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은 해요. 예. 미세먼지 지금 우리가 잊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한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 하늘하고 너무나 다른 이 뿌연 이 하늘을 지고 앞으로 살아가야만 하나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자괴감에 빠진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런 하늘을 가지고 이런 환경 가지고 이런 뿌연 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굉장히 그런, 아니 지방에도 그랬단 말이죠. 지역에도. 그죠. 수도권뿐만 아니라. 그런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SRF가 막 지탄을 받기 시작할 때 SRF로 가동을 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나주에서 완공을 한 겁니다. 완공을 하자마자 2017년 말에 준공을 했는데 환경오염 등 주민 발발로 가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2019년 20년 현재까지도 못하다 금년 3월 들어서 겨우 이제 뭐 어쨌든 만들어 놓은 시설, 이 만들어 놓은 시설 가동해야 될 것 아니냐 등등의 논리로 일부 가동을 하지만 여전히 지역 내에서는 반대에 부딪혀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소송전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요렇게요. 예. SRF 매몰에만 6천억이 들어가니 2,800억을 들여서 만든 SRF 이 열병합 발전소가 이거를 없애버리려고 그러면 6천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이거를 왜 6천억을 들여서 없애요? 제 생각에는요, 대략 한 1,000억, 2,000억 정도를 더 들여서 이거를 저온 열분해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면 됩니다. 안에 있는 설비들 싹 다 뜯어내고 돈이 좀 들더라도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 지역 난방공사는, 한국 난방공사는 이거를 열병합 발전소가 아니라, 예, 플라스틱을 우리 호남 지역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를 싹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와 용량의 그런 열분해 저온 열분해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하니 무리에 무리수를 뜨다 보니까 이거를 매몰하려고 그러면 6천억이 들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우면서 결국은 정부의 실패한 쓰레기 정책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면서 이 관련된, 예를 들면 말이죠. 순천이 2014년에 2011년에 SRF 공장을 만들어서 순천 자원순환센터를 만들어서 2014년에 완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나주의 SRF 이 공장이 2,800억을 들인 나주의 SRF 열병합 발전소가 2017년에 완공을 되니까 그걸 기대한 게 있었겠죠. 순천도 2014년에 완공을 하면 조금만 버티고 있고 순천 내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면 나주가 완공이 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만드는 SRF가 나주에서 사주니 우리도 먹고 살기 편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웬걸요? 순천 만들어지자마자부터 첫 해부터 적자 나기 시작해서 둘째 해, 셋째 해, 3년 만에 적자 완전히 거의 망해버렸는데요. 그리고 순천시하고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순천은 또 SRF 이제 안 해. 그리고 대형 소각시설로 확 틀어버리는 바람에 거기는 SRF 생산도 못하는데, 지금 이 나주 때문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순천을 찾아가서 SRF 다시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 거꾸로 SRF의 망령을 되살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나주 열병합 발전소의 잘못이 계획을 잘못했던 잘못도 있고 완전히 폐쇄를 해야 될 시점에 공장을 완공한 잘못이 크지만, 이걸 밀고 나갔다가는 지역 내에 없애버려야 될 SRF 정책이 다시 되살아나는, 망령을 되살리는 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여전히 미세먼지 문제, 다이옥신 문제, CO2 문제, 소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거기다 활성탄을 집어넣고 점검이 나올 때만 활성탄을 왕창 때려 넣어서 다이옥신 안 나오게 하는 게 대한민국 모든 소각시설의 공통점입니다. 왜냐하면요, 불시점검이 안 됩니다. 소각시설에 불시점검 하려 그러면요, 그거를 다이옥신이 나오는 거를 체크하는 것 자체가 수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 우리 언제 점검하러 갑니다. 미리 사전에 노티스를 해야 되고, 사전에 노티스를 받아서 다이옥신이 적게 나오는 쓰레기만 준비를 해놨다가 그걸 태우면서 활성탄 왕창 쓰면서 점검받는 메커니즘이 대한민국 모든 대형 소각시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고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단체 그거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왜 얘 목소리 안 높이는지 압니까? 대안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저 소각시설 다 없애버릴래? 그럼 쓰레기 어떡할 건데? 여기에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나주에서 이러다 보니 얽히고 설켜있는 이 이해관계가 이렇게 돼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부터 허가를 받아서 지역난방공사가 이걸 주도해서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전라남도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요. 나주시하고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 광주 청정 빛골 주식회사와는 SRF 수급에 관련된 계약 자체가 파기가 돼버리니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또 133억짜리 소송이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 나주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여러 개의 소송전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중이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 이런 소송전을 벌이면서 1심에서는 그런데 재판부가 말이죠. 재판부가 1심에서 열병합발전소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정부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라는 논리예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아무리 환경적인 측면 지역 주민들의 이런 탄원 이런 거를 해도 그럼 2,800억짜리 이 공장 어떡할 건데 라는 논리로 1심에서는 가동하도록 손을 들어줘 버렸습니다. 이게 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 이제 항소심 남아있어요. 지금 항소심이 남아있는데 또 뭐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항소심을 앞두고 지역난방공사가 한국난방공사가 소송전에 유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럼 SRF가 몰락해가는 사업이라면 너희들 SRF 연료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라는 물음에 답이 되려면 지역에 목포, 순천 거기서 SRF를 우리가 받아오면 돼 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난방공사 직원이 순천을 방문하고 목포를 방문해서 우리 지금 소송이 이렇게 저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순천도 그렇고 목포도 그렇고 SRF 지금 골치 아프죠. 뭐 좀 투자를 했던 회사는 6개 회사가 콘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70억의 자본을 가지고 정부 자금 250몇 억을 더 받고 은행 융자 또 400 몇십억을 받아서 750억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다 망하고 지금 원금 다 까먹고 지금 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SRF 다시 생산을 하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환경정책에 거스르는 이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놓고 마치 SRF 수급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될 대상이에요. 전국 저런 사고방식으로 물론 뭐 지역에 있는 아파트 대단지들 난방의 문제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역에서 난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저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언론 플레이를 한 게 들켜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자, 그럼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나주 지역에 있는 지역 대책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반대 대책위가 지금 온라인 상으로도 이런 거를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또 협조도 구하고 있고 또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또 성금도 모으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문 변호사 2분을 선임을 해서 행정소송 보조 참가도 신청을 하고 전문 변호사를 2명을 선임을 해서 지역 난방공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보태줘야 할 이유인 거죠. 예, 그래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소송전에서 지역사회 또 나주시 역시도 나주 시민들이 이것을 반대하니 지역난방공사와 싸울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나주시에도 우리가 힘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주 SRF 사용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금 변호사 선임을 하고 지난 4월 15일 1심에서는 졌습니다. 1심에서는 졌지만 지금 현재 항소심 재판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재판부는 어떻든 간에 사업 계획적인 측면에서 정부하고 계약을 해서 한 거니까 2,800억을 들였으니까 이거 어떡할 거야 라는 논리지만 이거를 이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 현재 나주시와 나주시의 대책위원회 분들의 큰 고민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나주시에 이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나주시와 나주지역 대책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또 해줘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저 순천 이번에 휘둘려버린 그죠? 순천에 지금 이 자원순환 순천의 자원순환센터 거의 뭐 도산돼 있는 상태고 지금 이 멋있는 자원순환센터 순천시가 이 자원순환센터에 이 업체들과 잘 의논을 해서 어차피 만들어진 자원순환센터니 SRF 시설을 싹 다 폐기를 하고 이거를 저온 열분해로 유화 설비로 전환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겠느냐를 따져서
그러면 우리 시가 일부 지분을 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 줄 테니 이거를 저온열분해로 전환하자라는 전략으로 가서 이 업체들과 협의를 했더라면, 제가 2019년에 가서 시장님, 순천시장님 만나고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 만나고 그 지역의 환경단체분들 만나고 한참 막 그럴 때, 그때 2019년인데요. 그때 그렇게 전환을 했다면 비용도 얼마 들이지 않고 지금쯤은 굉장히 괜찮은 정말 생태 수도에 걸맞는 환경정책으로 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안 했거든요. 1,500억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대형 소각시설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형 소각시설로. 그럼 이 자원순환센터 업체들은 다 그냥 망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저 자원순환센터에 참여하는 6개 업체 중에 어떤 업체하고도 만난 적도 없고 대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 이제 망해가야 되는데 걱정은 되죠. 그러면 순천시에서는 저분들하고 계속 환경적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비용은 3분의 1, 지금 1,500억이 아니라 2분의 1 또는 3분의 1 비용도 줄이면서 똑같은 효과를 만들면서 공기도 절반으로 단축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장은 그만큼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순천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펼치면 그만큼 신뢰도 받을 수가 있고요. 다음 선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왜 그거를 지금 매립은 하늘에 땅에 묻는 것이고 소각은 하늘에 묻는 것이라고, 그렇게 유럽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소각 제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아예 웨이스트 제로, 쓰레기 제로 정책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탄소 제로 이야기를 하고 탄소 중립 정책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 지금 와서 대형 소각으로 달려가냔 말이에요.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2009년에 SRF를 던져버려야 될 시기에 SRF 착공한 잘못이 순천시가 고스란히 겪었으면서도 2021년에 대형 소각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 우리가 막지 못하면, 제가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앞으로 2년, 3년, 4년, 2024년 완공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시작하면 2024년에 순천에 대형 소각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봐라 뭐라 그랬냐, 내가 2019년부터 이거 대형 소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았냐 라고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이거 어떻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한 거죠. 그대로 연장해서 제가 살고 있는 김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SRF 2014년에 SRF를 폐기하게 한 거는 이 지역 사람들이 참 잘하신 거예요. 아예 그 당시에 SRF 무슨 SRF에서 아예 하지 않았던 것은 잘한 일이지만, 지금 현재는 현재 있는 소각시설을 폐기하고 열분해로 가야 되는 거를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김해시도. 그래서 나주시, 순천시, 김해시 쪽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으로 이 부분을 좀 부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한정혜 환경부 장관님한테도 이런 내용을 알려서, 지금 장관님께서 저온 열분해 시스템에 대한 장점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충청북도 옥천에 가셔서 그 시스템을 견학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고생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격려도 하시고 다 좋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삽질하고 있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못 잡는 거죠. 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나름대로의 계약이 있고 나름대로의 이면 계약이 있고 약속들이 있고 업체들 간에 끈끈한 뭐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함부로 못하는 부분,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중앙에 있는 정부든 총리든,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환경부 장관도 그렇고 하늘에다 대놓고 고공행진하면서 탄소 제로, 탄소 중립. 탄소 제로라는 말은 우리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는 뜻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정부에서 말하는 탄소 제로, 탄소 제로는 우리가 만들어지는 탄소, 예를 들면은 숲속의 나무들은 이산화탄소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아예 탄소가 제로가 되면 숲부터, 그죠? 정글부터 죽어버리기 때문에 지구가 망하는 거죠. 근데 모든 소비가 될 수 있는 탄소만큼만 배출해서 결국은 탄소 소모량, 그 다음에 이것을 똔똔 맞추자라는 관념적인 그게 탄소 제로의 개념이거든요. 그 탄소 제로라는 거는
탄소가 소비가 되는 만큼 우리가 생산하자.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배출했을 때는 그죠? 그것이 이제 CO2에 문제가 생기고 또 뭐 이런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밸런스를 맞추자. 그게 탄소 중립, 탄소 제로라는 개념인데 정부에서는 그러한 관념적인, 그건 이상적인 목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지역에서 있는 지자체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주목을 해서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가고 있는 것을 제지하고 또는 변화할 수 있도록 간섭하고 통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겨우 이제 SRF로 가는 거를 LNG 수준으로 바꾸는 것만 해도 박수 쳐줄 상황이니까요. SRF 쓰지 않고 그냥 LNG 천연가스를 비교 저렴하니까 천연가스를 가지고 와서 열병합 만드는 것도 역시 소각이란 말이에요. 그 또한 소각이기 때문에 그걸 태워서 히팅을 해서 스팀 만들어서 지역 난방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 우리가 플라스틱, 비닐 우리가 운동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냐면 슈퍼마켓에 가서 우리가 이 관념 중에 잘못된 부분은 슈퍼마켓에 가서 까만 비닐 이거를 쓰지 않고 종이 주머니 플라스틱 주머니를 가져가는 것이 마치 환경을 아주 생각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그런 운동을 벌이고 플라스틱 까만 플라스틱 없애는 운동을 벌이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얼마나 우리가 관념이 잘못됐냐면요. 까만 비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만드는 업체들도 먹고 사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문명의 이익이기 때문에 일회용 용품 아무리 줄이고 싶어도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걸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까만 비닐은 잘 녹습니다. 저온 열분해 시스템에 있어서 까만 비닐들은 이런 비닐류들은 폐비닐들은 농촌에서 걷어들인 그 비닐하우스의 그 비닐들은 흙 덩어리가 묻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재료예요. 집어넣으면 그냥 제일 먼저 녹아버리고 제일 먼저 LNG로 제일 먼저 LPG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경유로 그대로 50%가 폐비닐의 50%가 그냥 기름으로 빠져나오는 시스템이 현재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고 환경부 장관도 거기에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단 말이에요. 비닐 대신에 종이 봉투를 쓰는 게 환경적이라고 생각한 건 얼마나 잘못됐냐면요. 종이를 만드는 제지 공장에서 뿜어내는 산 CO2? 그 에너지를 생각해보면 전혀 이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대형 종이 봉투에 가져가는 것이 친환경이 아니라 폐비닐 쓰는 거를 종이 봉투로 100번 사용해야 똔똔이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플라스틱 장바구니 주머니 200 몇십 회를 써야 비닐을 없애는 효과와 대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차원에서 지구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 우리는 마음껏 폐비닐 쓰고 잘 모아서 잘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각 제로를 한번 생각해 봐요. 매립은 땅에 묻고 소각은 하늘에 묻는 것인데 매립 제로, 소각 제로 과연 가능한가? 소각 제로 가능하겠냐? 이거를 우리가 관념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적 생각이 아니라 바로 제 주변에 뭐 예를 들면 요게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이제 쓰레기통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 안에 4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4개로 나눠져 있으면 이 4개는 플라스틱류, 비닐류, 종이류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되면 이 통 안에 내가 모으는 것들이 재활용으로 나중에 분류해서 갈 수 있으면 100% 재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거의 소각이 됩니다. 종량제 봉투로 집어넣을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쓰레기들을 최대한 분류를 해봤을 때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게 바로 쓰레기 제로입니다. 소각 제로입니다. 100% 재활용이 되니까. 자, 코푼 휴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화장실로 버리면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음식물 쓰레기를 화장실에 버리는 거는 그건 옳지가 않죠.
뭐 호텔에 갔던 분들 처리를 못해서 하는 뭐 그런 컵라면 먹고 휙 부어버리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 역시 저온열분에서는 그냥 석유가 만들어진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뭐 또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소주병, 그죠? 이런 병들은 또 별도로 또 가는 메커니즘이고. 그러니까 하루에 나오는 우리 생활 쓰레기 가운데 굳이 소각하지 않아도 분류할 수 있는 걸 조금만 염두에 두면 다 분류가 거의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나가는 것이 소각이 제로가 되면 우리나라도 소각 제로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가 아니라 내 주변부터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나주에서 지금 열병합 발전소, SRF 열병합 발전소 이 부분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비용을 많이 들여서 삽질한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2017년에 준공을 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소송전이 엄청나게 붙어있는 또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지금 항소심부터 해서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반드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계속적인 삽질을 하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지도록, 그다음 잘못된 정책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푸시해야 될 곳이 바로 나주 열병합발전소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은 지금 어떻게 돼 있지? 전국에 233개의 SRF 공장들이 차례차례 문 닫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가족님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지? 관심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또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멀리가 아니라 우리 주변, 남들이 아니라 우리 가정, 내 주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얼마만큼 내가 분리를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 어린애들 교육에, 우리 교육 잘못됐다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만, 아이들한테 정말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것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 교육할 것 딱 두 가지. 한 가지는 수영할 수 있게 하는 것.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수영할 수 있게 하는 것. 요거 하나. 두 번째는 쓰레기를, 우리 주변에서 나오는,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이 쓰레기를 100% 재활용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하나만 해도 어떠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활 쓰레기에 대한 개념과 관념과 지식과 상식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쓰레기 문제 수영하는 것. 왜 수영은 생명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 두 가지는 초등학교 졸업하면 반드시 알게 하는 걸 초등학교 졸업하고 가나다라 못 쓰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그거와 똑같은 수준에서 생활 쓰레기 문제와 수영하는 문제는 아이들한테 정말 교육이 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이것저것 이야기를 좀 많이 했네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요,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엔딩송 준비 전에. 아프간의 이 소녀들 가운데 로봇 과학, 젊은 아주 소녀 과학자들이 있답니다. 로봇 기술을 뛰어나서 상당히 상도 많이 탔고요. 그래서 이 소녀들이 유명한 국제대회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미국에 들어간 게 입국을 금지당했던 것이 트럼프 때 트럼프가 비자를 주지 않아서 미국에 들어가서 로봇 경연대회도 하지 못했던 소녀들이 있습니다. 이 소녀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어떤 트위터나 이런 SNS에 사진 한 장 올려놓고 슬픈 이야기를 적어놓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우리 아프간의 어린 소녀들, 그리고 이런 어린이들 길에 아무도 없다 그러죠. 특히 소녀들은 전부 숨어 있다고 할 정도로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정말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런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